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 절벽과 고용 대란 등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 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에서 5월의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 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일 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 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름철 인기휴양지 불법 행위 집중 수사 뉴스입니다. 하천, 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 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또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청지남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적 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 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하천 불법 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왔다. 특사경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 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 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제 구조물,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를 설치하고 식당 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B 펜션은 지방 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제 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 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제곱미터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광주 CD 식품 접객업소는 능리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5개의 175제곱미터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 행위를 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 미음, 민박업소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 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중근린 생활시설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년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 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 계곡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비용 문제로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포함한 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 9월 중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조살인방화 사건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중단이 자칫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치료 단절을 막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신질환 의심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경찰 협조, 애로 등으로 환자 이송을 하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위기 상황 발생 시 시장, 군수가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의심자가 진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시장 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으로 22%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 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구성, 시군 요청시 환자 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가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도에 요청하면 전담요원이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가용병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사고 등 사회문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행정입원의 책무가 시장, 군수에게 있는 만큼 권역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잡힐 때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는 정신위기고 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신응급 대응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매뉴얼은 위기의 척도를 자해와 타해 행위 여부로만 평가해 정확한 위험 요소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위기평가에 최근 증상 발현일이 언제였는지
치료를 중단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증상이나 치료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해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 관리를 하기로 했다. 외래치료 지원제는 올해 4월에 시행된 제도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치료가 중단된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 지원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증상이나 위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 진료 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입원 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역시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받지 못한 당사자와 그 가족,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중단 없는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